먼저 NLL이 뭔지 국내 주요 인터넷 백과사전을 통해 검색해봤습니다. 1954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경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53년 유엔군과 북한군은 정전 협상을 벌이면서 지상의 경우 군사분계선에 합의했지만 해상 경계선에 대해선 입장이 달랐습니다. 당시 정전 협상 과정에서 유엔은 영해 범위를 3해리로 주장했고 북한은 12해리를 고집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12해리를 적용하게 되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가 북한 해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북에서는 그럼 광해도 경기도 경계선을 사용하자.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섬은 그냥 다 이북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국가정보원의 영문판 사이트에서도 현재의 NLL은 당시에 양측이 합해서 만든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953년 당시 정전협정을 이끌었던 유엔군 사령부 클라크 대장은 해상 분계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당초 유엔 측 입장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 NLL을 그어서 북한 측에 송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73년 뒤늦게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정전협정에도 없는 것으로서 미국이 협정 체결 이후 우리와의 그 어떤 합의도 없이 우리 수역의 제멋대로 그어놓은 비법적인 유령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6년 국회에서는 북한 선박의 NLL 침범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이 북한 선박의 NLL 월선 자체에 강경 대응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런 소리가 되는 정전이죠. 너무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을 장관이 한 번 해요. 설사 조금 와서 걸치고 갔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거지 북한하고 양자가 합의하여 서명한 선이 아닙니다. 그건. 당시 이양호 장관의 이 같은 유연한 입장은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장관은 그해 10월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NLL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자연스레 초강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99년 북한 경비정이 북한 어선을 따라 NLL을 넘은 사건이 있었고 우리 해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첫 서해 교전이 일어나 북한군 측에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측 선박과 경비정은 이후에도 NLL을 고의든 실수든 계속 넘어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2002년 남북 양측에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제2차 서해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육지의 휴전선과는 달리 바다의 경계선은 양측이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민수 기자. 네. 그렇다면 북측이 바로 문제를 제기했었어야지 우리가 NLL을 그어놓은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죠. 한국전쟁 직후 북한의 해상병력은 거의 괴멸된 상태여서 해군력이 막강했던 유엔군 측에 대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유엔군 측이 NLL을 그었던 지난 53년에는 북한 해군이 창설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북한 해군은 지난 57년에 창설됐고 북한 측이 NLL 문제를 제기한 지난 73년 이전에는 해군력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 서해의 경제적인 가치, 꽃게잡이죠. 그렇죠. 이런 데 눈을 뜨기 시작했고 또 국제적으로는 영해를 12해리까지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12해리라고 하면 20km쯤 되는데요. 북한이 바로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그어놓은 NLL보다 훨씬 남쪽에 새로운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북한은 지난 73년 NLL을 부인하며 12해리 영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지난 99년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선에서 확장한 중간선을 새 해상 분계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서해 5도 항로까지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백령도 등 서해 5도 출입을 위한 이른바 통항 질서라는 걸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지정한 수로로만 서해 5도에 가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영해 침범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방부는 양측의 합의는 없었지만 북한이 그동안 NLL을 사실상 묵인해왔기 때문에 NLL을 사실상의 군사 분계선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방부는 그 이유로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 53년 이후 20년 동안 NLL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특히 지난 84년 북한이 우리 측에 수해 물자를 지원할 때 물자를 인계한 지점이 NLL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지난 97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비행정보구역을 정할 때 NLL을 기초로 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고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NLL을 묵인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3년 이후에 북한이 여러 번 NLL 월선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항의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쪽 선박이 그쪽 선박을 납한 적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냥 묵시적으로 그걸 수용을 한 건 아니다. 지난 59년 북측이 발간한 조선 중앙영감을 보면 우리 측이 그어놓은 대로 NLL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령도, 연평도 바로 윗부분에만 선이 그어져 있을 뿐입니다. 즉 섬이 없는 지역엔 아무런 선도 표시하지 않고 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NLL을 침범해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유엔 측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NLL을 침범했다고 말하지 않는 게 관례처럼 돼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미도와 경도만으로 위치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북방 한계선은 침범했다고 우리가 항의한 게 없습니다. 북이 몇 조 공격 몇 했지, 무슨 북방 한계선에 뭐 남쪽 그거 한 번도 이겼는 거죠. 그렇다면 NLL은 국제법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국제법 전문가들은 NLL 문제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상정될 경우 우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94년 12해리를 영해로 인정하는 해양법이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북한하고는 서로 중간선으로 합의한다고 다 한계가 돼 있으면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넘어오면은 이렇게 침범했다고 그건 오히려 세칼의 제목 다 짓는 잘못된 작품.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97년 이 국무성이 발행한 이 지도에는 우리의 NLL과 다른 선이 그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도는 남북의 서해상 경계선을 서해 5도와 북한 홍해도 사이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했고, 그 이외의 지역은 12해리 영해를 적용해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까지가 이제 영해인 걸로 좀 되죠. 네, 그렇죠. 12해리 이렇게. 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선이 저렇게 현격하게 다르니까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성정이죠. 네. 그렇다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인데, 남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상이나 조정 노력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나마 이 서해안의 경계선을 놓고 남북 간의 협상이 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진전 없이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